숫자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예산을 추적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김없이는 아니죠. 오늘 특별히 많은 분들이 자리하셨습니다. 북적북적합니다. 이 의원님, 네. 어떠세요, 느낌이? 좀 든든하세요? 아니면 좀 걸리적거리세요? 요즘은 북적북적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든든한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영님, 해가 거듭될수록 말이죠. 이쪽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정수영님 못지않은 예산 변태들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경쟁자가 생기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어떠세요? 좀 쫄리지 않으세요? 좀 긴장이 되고 하는데요. 네. 이 사회에 소금 역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준비된 멘트인데요, 이거. 네. 자, 아무튼 오늘 모신 이 두 분도 이 지금 말씀 주신 두 분 이상으로 말로는 어디가 뒤지지 않는 분들 모셨어요. 센 분들. 얼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줄 특별예산감시위원으로 부산 MBC 공식 걸크러쉬 센 여인 황재실 기자님하고요. 정의당 부산시당의 센 남자 노태민 대변인 자리였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이렇게 인사를 어떻게 한 분씩 해주시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리라고 하기엔 좀 그래서. 센 여인, 네네. 센 여인. 네네. 를 예전에 취재를 해서 다시 얘기를 꺼냈는데 또 벙커에서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끌려왔어요. 네. 이따가 공개할 거라 지금 그 대목은 편집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노태민 대변인 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의당 부산시당의 대변인입니다. 노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자와 대변인이라 세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의원님은 앞에 계신 두 분과 인연이 좀 있으세요? 뭐 한간에 뭐 평가라든가 저 사람 어떻다더라 뭐 이런 얘기 미리 좀 해주세요. 좀 알고 두 분 가거든요. 다 저는 알고는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뭐 훈남 훈녀도 그걸 넘어서서 화이팅이 아닙니다. 파이팅이 넘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네. 분위기를 좀 잘 끌고 가고자 하는 그 마더니의 만누님의 노력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분의 이렇게 예산 감시위원들과 꼼꼼하게 파헤쳐볼 오늘의 예산을 공개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오늘의 예산은 1,945억 원입니다. 역시나 많죠? 자, 1,945억 낱낱이 아주 샅샅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슬슬 힌트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노태민 대변인 하필이면 왜 거기다가? 가 힌트입니다. 이런 깔끔하네요. 깔끔하네. 다음 순서 이 의원님. 저는 좀 늘어집니다. 예. 잘했으면 황금알, 잘못하면 엿장수 좋아할 일. 이해는 확 가죠. 송수장님은? 소금기 뺀 수돗물. 소금기 뺀 수돗물. 아니야. 진짜 쉽게 한 것 같지만, 맞아요. 나름 또 뼈를 넣으셨어요. 결과는 뭐 당연히 나오겠죠. 예. 자, 황 기자님? 이거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예. 힌트. 빨리 생각하세요. 네. 힌트라고 하면 1,945억 원. 이거 누구 걸까요? 이거 볼까요? 힌트라기보다는 힌트요? 퀴즈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누구 건지 한번. 알겠습니다. 누구 걸까요? 사실 힌트도 뭐 두 분 정도 얘기해서 다 나왔어요. 네네. 굳이 안 했어도 됐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나 이거 못 봤네. 고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오늘의 주제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이 우선이다. 해수담수 백주하라.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수를 음용수로 만드는 해수 담수화 시설이 완공돼 시범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역삼 투합 막 시설입니다. 그렇게 이제 품질이 좋고 권할 만한 그런 이제 물이었다면 왜 애초부터 주민들한테 이 성실히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해를 구하지 않았나. 그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쏟아부은 이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극소량이긴 하지만 방사성 물질이 계속 검출되는 고리원전 앞 바다. 자연에서 볼 수 없는 요드 1,4mm 검출됐고 낙동강 치수장에는 없던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일부 주민이 우려하는
삼중수소를 포함 58종의 방사성 물질이 모두 불검출되었습니다. 시민들에게 먹는 물만큼은 좀 안정적으로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겠다는 취지로 아주 1급수 중 1급수 특급수입니다. 네, 오늘의 예산은 기장 해수 담수화 R&D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었습니다. 부산 시민분들이라면 뭐 순수 365 생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생수가 기장 해수 담수화로 해서 만든 물인데 당시 원전 인근 바닷물을 이제 식수원으로 해서 공급한다고 해서 반대가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게 2009년에 착공을 해서 2014년에 준공된 기장 해수 담수화 플랜트인데요. 이 사업비에 1,94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4개의 주체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와 국토교통부 산하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그리고 광주과학기술원, 그리고 부산중공업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이죠. 자, 어떤 사업에 이게 1,945억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갔는가, 그 안의 내용들을 또 살펴보기 전에 정창수 소장님, 이게 해수 담수화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한마디로 그 해수 담수화죠. 그러니까 바닷물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 이제 그 염분 등을 빼는 소금기를 뺀 수돗물을 만드는 게 그런 목표인데요. 많은 나라에서 지금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에너지가 좀 많이 좀 소모된다 이런 비판도 일부 있는데 네. 그래도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어필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요. 뭐 물을 대체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예.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제가 얘기해도 되긴 되는데 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종사님 네. 얘기하니까 이제 정보로서의 이게 힘을 얻잖아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저는. 자, 바다가 많은 부산에서 근데 이게 개발되면 좋은 거거든요. 일단 좀 외지인의 입장으로 한번 서볼게요. 그렇다면 되게 좋은 거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네. 이 의원님. 부산시가 이게- 이 사업을 네. 하려고 할 만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 자체만 봐서는 부산시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실 부산 시민들은 낙동강 원수를 의존하는데요. 94%의 의존율을 네네.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했던 91년 패널 사건 때 부산 시민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너무나 많이 놀랐기 때문에 수질 악화나 오염 사고에 대해서 우리는 대체 상수원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지자체는 다 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환경상 부산만큼만 댐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구조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는 청정수원 확보와 또 대체 상수원 이것이 필요했다는 그런 거와 함께 이 개발이 절실하게 맞물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필요했던 사업이긴 했다. 자, 이 취재를 했던 우리 한 기자님이 좀 말씀 받아주시죠. 이게 이미 2006년에 시작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국가 혁신, R&D 사업 여러 가지 과제들을 선정을 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해수 담수화 기술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해수 담수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그 공정을 고도화하기 위한 그 테스트 베드를 만들 거다. 근데 어디에 만들 거냐? 이걸 이제 2008년부터 시작을 한 것이죠. 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공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증발법이 있고 막을 통과시키는 막공법이 있는데 증발법은 조금 오래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열 에너지를 가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수증기, 순수한 수증기를 뽑아내는 거둬서 것이고 해서. 기장 해수 담수 시설은 역삼투압 막공법이 적용됐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많은 전기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이 삼투압 막에 엄청난 전기 에너지를 걸어서 순간적으로 밀어서 염분을 제거를 하는 것이거든요. 하루 45,000톤 생산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큰 시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작 단계는 굉장히 필요하기도 했던 데다가 뭔가를 따냈다라고 하는 분위기도 좋았을 것 같고 참 괜찮았을 것 같은데 왜? 시작은 좋았죠. 예,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빅벙커가 다루고 있느냐 네. 이런 이제 의문이 남는데요.
노태민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시도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게 핵발전소 밀집 지역인 세계 최고의 밀집 지역이잖아요. 기장군에다가 설치를 했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였죠. 그래서 뭐 취수원을 다변화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위험을 다변화한 꼴이 돼버린 건 거죠. 네. 그리고 이 정도의 국책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크면 큰 중요한 사업일수록 사실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뭐 주민들 의견을 경청을 하게 되면 자다가 더 떡이 생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랬으면은 더 민주적으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은 이런 패착을 낳았지 않나. 그런 부분은 좀 있었다. 또 지적을 들으니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제가 뭐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경쟁도 잠깐 했어야 됐었고 시급한 문제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경청 과정이 좀 무시된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은 있긴 있네요. 자, 기술 개발과 청정 원수 확보, 수원의 다변화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 속에 시작됐던 기장 해수 담수 R&D 사업. 그런데 지금은 2천억짜리 애물단지라는 얘기를 이제 듣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저희가 일단 기장 해수 담수화 플랜트 시설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보시죠. 그냥 시설만 그대로 있지. 사람 유지 관리가 안 되지 그냥. 유지 관리는 안 되고 그냥 시설은 그대로 있고. 근데 두산은 지금 여기서 그 철수를 한 이유가 일단 가동이 안 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있을 이유가 없다. 경비 지원이 안 되니까. 일단 뭐 시설 사람들이 유지 관리가 안 되니까 유지 관리비를 뭐 환경부에서 받아야 되는데 환경부에서는 못 준다 이렇게 되니까요.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아직까지는 좀 확보를 못했거든요. 네,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과제로 어쨌든 현장에 있으면서 유지 관리를 했는데 올해 들어서부터는 이제 그렇게는 못 하고 있는 거죠. 부산에서 쓰는 게 아니라니까 이제 국가시에서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거는 부산에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시설을 모두 이관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과제 때문에 작년까지 현장에 있었던 거고요. 과제가 종료됐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런 그게 없죠. 해수담수화 시설에 대한 소유와 운영권은 중앙정부에 있으며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대로 시설이 가동 중단되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기장 해수담수화 사업이 흐지부지 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모든 조건들이 되어서 공급이 된다면 당연히 이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떤 이용에 관한 전물을 사용하는 데 관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발생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또 여전히 시설에 대한 그 도시계획시설 준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가 결부되다 보니까 지금으로서 결정을 바로 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얘기도 듣고 화면도 봤습니다만 좀 썰렁한 그런 거 있네요. 우리 황재실 기자님이 현장에 직접 가셨잖아요. 네, 아까 보셨어요. 옆모습도 좀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생생한 얘기 좀 들려주세요. 좀 황당했죠. 사실은 부산시에서 우리가 요걸 취재하고 있으니까 현장에 지금 이제 막 시설이 중단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오케이를 했어요. 네. 갔는데 현장에서 저 시설은 이제 핵심 시설이죠. 해수 담수의 핵심 시설인데 두산중공업이 지었기 때문에 그쪽에 승인이 필요하다.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쪽에서 그건 우리 거 아니다. 오. 그래서 이제 아니라는데 그러고 들어갑시다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그럼 환경부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환경부 전화했더니 그건 어차피 부산시 거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면 된다. 네. 둘 다 아니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황 기자님 들어오는 게 싫었던 거예요. 당연히 인상 쓰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설이 이제 돈이 안 되는 시설로 전락을 했구나, 처치곤란이구나라는 거를 좀 단적으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보여주고 싶지는 않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곤란한 그렇기도 거예요, 하고, 사실. 자, 이 사업에 1,945억 원이 들었습니다. 이게 꽤 규모가 큰 사업이란 말이죠. 정 소장님, 이 상태로 시설 이게 운행이 중단돼 버리면 여태까지 들인 비용은 그 소위 그 속된 말로 말짱 도루묵 되는 거잖아요. 이제 숫자 얘기로 좀 들어갈 수 있겠는데 부산시의 손해가 중요한 거잖아요. 부산시의 손해는 어느 정도로 보면 돼요? 네, 이게 이제 어떤 사업이 중단되면 그 중단될 때는 매몰 비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매몰 이렇게 묻어버리는 돈이라는 거죠.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건데요. 건설비가 1,945억 원이니까 이게 전부 다 부산시 비용은 아니고 그렇죠. 그중에 부산시가 사용한 게 425억 원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 손해 비용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그 끝이 아니에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요. 시설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잖아요. 네. 그 비용들이 들어가는 건데 그 비용이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4년에 운행이 중단되고 19년까지 뭐 전기요금이라든가 시설 장비 유지비 이런 걸로 55억을 지금까지 썼고요. 이미. 예, 그리고 그 연구 용역비도 좀 한 2억 6천만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인 매몰 비용은 482억으로 지금 계산되고 있고요. 네. 이건 100% 부산시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가 482억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의하면 더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부산시 상수사업본부에서 인력이 파견이 돼 있어요. 여기. 네. 지금은 유지관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그 시설 방호 측면이죠. 네, 네. 근데 이제 6명에서 8명 가량 파견이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을 뭐 이렇게 합하면은 그보다 훨씬 많죠. 그 인건비까지 또 포함하고. 네, 인건비를 그쪽에서 공개를 하지 않아서 네, 저희가 네. 상수사업본부 부산시 상수사업본부의 평균 임금으로 추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482억.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돈 들어간 것도 있지만 문제는요. 네. 행정력이 지금 낭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가지 않아도 되는 파견 행정력의 인력이. 누수 또한. 행정력 낭비가 지금 엄청 세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여 부산시 예산이 계속 새나가는 중인 건데, 자, 이 의원님 말씀하신 김에 이게 누구 책임이냐는 거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질문을 좀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책임은 부산시가 1차적으로 이걸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부산에 있지만 분명히 국가도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2018년 두산이 이제 철수하기 전에 관계기관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면요. 네. 당시 국토진흥원에서는 운영 지원의 책임이 부산시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협약서를 보면 제23조예요. 네. 갑, 을, 병 및 정은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협약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발생하게 한 당사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국토진흥원에서는 시설 지연의 이유가 민원인데 이 민원을 그러니까 민원 행정을 부산시가 이걸 제대로 책임 있게 못했기 때문에 이 책임은 부산시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 민원인데요. 네. 민원의 원인의 제공자는 고리원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고리원전은 국가시설이에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리 원전에서 이 기장까지의 거리가 11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이게 가깝게 인접해 그렇죠. 있는 예. 거리거든요. 그렇다면은 기장군이라는 그곳에 자리를 허가를 내준 것은 바로 국토부 산하의 입지선정위원회가 이걸 내줬습니다. 네, 네, 네. 최종 그랬겠죠. 결정권자들입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 최종 결정권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변수에 대해서 검토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 시민들의 또는 국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이게 잘 안 됐으니까 부산시 너희들이 하려고 했으면 민원 정도는 너희들이 처리했어야지 그 책임을 너희들이 져야 되게끔 되어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민원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시설을 짓잖아요. 네. 지금 개발 제한 구역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뭐냐면은 해녀들 그리고 어청계 분들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설의 건설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분쟁을 부산시가 해결하라는 것이지 이 물을 진짜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안전성이라든지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예. 이 부분은 국가도 생각하지 못했고 부산시도 생각하지 아, 못했던 예, 부분이에요. 예. 근데 이제 와서 그 민원이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또 지금. 포인트군요. 그렇죠. 사실 민원이 처음에는 제기됐다가 사실 이게 단순 민원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제 발전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절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밝힐 정도면은 이거는 중앙 정부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인 거죠. 보통 우리 영화나 드라마들 보더라도 이제 제일 큰 보스한테 보고 안 하고 중간 보스가 혼자서 해결하려다가 사실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중앙 정부와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결이 된. 자, 정수환님 의견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전형적으로 네. 이 관료들이 목적 전체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걸 만드는 목적은 수돗물을 만들어서 먹으려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네. 근데 마치 시설을 만드는 게 목적인 것처럼 방법 중에 하나는 시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시설 때문에 일어나는 피해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 거지 궁극적인 목적인 물을 만들어서 좀 먹게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게 좀 그러네요. 자, 이렇게 4개 기관이 무려 1,945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 사업인데 이 시설의 운행이 현재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서로의 탓으로 돌리고 있고 여러 가지 모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부산시 예산은 계속해서 투입이 되고 있죠. 그 예산은 즉 세금이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여기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죠. 보시겠습니다. 건강을 위하여. 투표율 26.7%, 투표 대상 주민 59,931명 가운데 16,014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일방적으로 물 공급이 이제 계속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두렵고 이 물을 마시기 싫은데 그렇다면 이 물을 정말 마실지 말지를 주민들한테 물어봐라. 대표자 청구서를 이제 받는 그 과정에서부터 이제 기각이 됐죠. 이건 주민투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결국 주민들은 소송까지 제기를 했어요. 법원에 이제 재판을 이제 신청을 했고 그 결과 1심과 2심에서 모두 마실 물의 문제는 주민들이 직접 이제 결정해야 될 사안이다. 그 당시에 테스트베드용으로 이 시설을 짓고자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것도 이게 그 시설이 지어짐으로 해서 영향을 받는 집단이라는 게 이제 빤히 어쨌든 어민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빤하게 보이는 어떤 그런 집단들에게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공부하지 않으면 왜 우리가 응모하겠습니까? 산업 용수하려고 우리가 응모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당초에 우리가 공모할 때도 부산시 상수도 물로 공급하겠다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우리 부산이 그 해수 담수화에 수출 기지가 되겠다는 게 두 번째 목적 아닙니까? 수도 시설은 시가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시민들에게 어떻게 일일이 다 묻습니까? 네, 그 좀 예, 다 같이 들으셨잖아요. 네, 좀 네, 네. 충격적이긴 한데, 자, 이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마지막에 그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 집에 따로 관로 좀 묻어갖고요. 그 해수 담수한 물을 좀 갖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관로로. 직접 해갖고. 예. 굉장히 권위주의적 그 행정의 패단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기장 해수 담수화는 사업 시작부터가 식수로 공급될 예정이었고요. 공모 안내서를 보면은 사업의 전제 조건은 음용화였습니다. 음용수화였는데 이게 기장으로 정한 이유가요. 기장은 지금 물을 화명정수장에서 받습니다. 화명정수장 굉장히 멀어요. 지금 낙동강에서 기장에 있는 그 해양정수센터까지 오는데 35km입니다. 낙동강에서 부산시청까지 오는데 13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먼 거리죠. 먼 거리가 되면은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그 물 건강에 중요한 잔류염소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잔류염소가 가면서 결국은 기장까지 가서는 이 잔류염소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은 그 물에 생길 수 있는 잔류염소가 그 막을 수 있는 박테리아죠. 네. 그런 것들을 사실은 미생물을 막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안정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현 그 상황에서 맞아떨어진 겁니다. 네, 깊이 살피지 못한 부분들 한 명이 결정한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아쉬움이 지금에 와서 아쉬움만이 아니라 의문이 이제 남는 건데요. 자, 황 기자님 직접 취재하셨잖아요. 사실은 한참 이 해수 담수화가 이슈가 됐을 때 모든 초점이 방사능 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나를 짚어볼 만한 정신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다들 막 이거를 뭐 삼중수소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그때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은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 들어오는 거 알았어. 근데 저거 내가 먹는 수돗물인 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다. 그런 뭐 신기술을 한번 시연해 보나 보다 뭐 이렇게 인식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부분 하나 하고요. 그 당시에 공무원들의 태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식수로 공급하기 위한 그냥 선언을 했거든요. 발표를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 과정에서 밀어붙이기 위해서 뭐 병입수를 생산을 해서 공무원들에게 또 강제적으로 공급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마지막에 이제 인터뷰가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그때 당시 마인드가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얘기거든요. 부산시의 상수도 공급권은 부산시가 가지고 있다. 주는 대로 잡수세요. 뭐 좀 제가 좀 표현이 좀 그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개념이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먹는 물 자기 결정권은 사실상 없는 거다.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꺼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중간에 해볼게요. 네네. 도입할 만한 가치가 있었고 취지도 좋았다. 그러나 충분한 설명이 없었습니다라고 훅 지나가기에는 과정이 많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초반에 충분한 설명까지도 아니에요. 그냥 고지만 해줬어도 이야기가 많이 달랐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태민 대표님께서는 당시에 그 해수담수 공급 반대 시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셨잖아요. 네네. 그 당시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실래요? 일단 그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 지역이죠. 거기부터 이제 불과 11km 떨어진 곳이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드려주셨는데 이제 삼중수소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삼중수소는 그냥 일반적인 수소하고 사실 물리적으로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성자가 하나 더 들어갔다 정도인데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방사능 물질이고요. 이건 이제 역삼투압 방식으로 이제 걸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걸러지지가 않고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음용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피해가 어떨지 모른다라는 게 주민들의 불안의 가장 큰 이유였던 거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뭐 기준치 이하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지만은 사실상 이 방사능 피해는 기준치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온 기장 해수 담수화 수돗물이 미국 국제위생재단의 수질 검사에서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주민이 우려하는 삼중수소를 포함
58종의 방사성 물질이 모두 불검출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NSF 협약서에 보면 여긴 분석용이다. 인증 목적이 아니다. 즉 안전하다라고 인증해 주는 어떤 용도로서 쓰면 안 된다라고 사실은 이 협약서에 나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시에 샘플을 떠가서 그 시점에 이 물이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분석을 한 거지, 실제 그 주민들은 이거를 매일 마시게 될 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게 특정 시점에 안전하다라고 해서 이게 미래에 우리가 계속 이제 마실 물이 계속 이제 안전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가. 주민투표 이 맞소송하는 데만 5,500만 원이 투입이 됐다고 해요. 주민 이겨볼 거라고 대한민국 최대 로펌을 여기다 투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산시가 얻은 이 단어가 조금 어울리나 모르겠는데 성과.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얻은 게 성과라고 할까요? 와, 이렇게 점점 답답하게 만드세요. 방송 끝내야 되겠네. 해수담수 시설이 사실은 이제 실패를 한 거죠. 부산시가 시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이 사업을 사실은 꽁꽁 숨겨가면서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발생한 사업 실패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해 4월 부산시와 환경부, 두산중공업은 해수 담수화 시설에서 생산한 물을 식수로 공급하지 않고 산업용수로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